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네, 위켄드 에디션 먼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미국 버지니아 주민이기도 하고 영주권자니까요.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카쇼기 씨 살해에 대해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뉴스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10월 2일에 이 사람이 터키 주재 이스탄불 총영사관에 들어가서 사라지고 나서 며칠이 됐습니까? 이제 2주일이 훨씬 넘었죠. 17일입니까? 현지 날짜로 19일에 영사관에서 숨진 것 맞다. 그런데 살해가 아니라고 했어요. 납치도 아니라고 했고, 다만 이 59세의 굉장히 신망을 받고 있던 저널리스트가 서류를 떼려고 총영사관에 갔다가 사람들과 싸우다가 그러다가 몸싸움하고 숨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누구와 도대체 어떤 형태로 싸워서 어떻게 다쳐서 숨졌는가 이런 것은 전혀 사우디아라비아가 발표를 하지 않고,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며칠 동안 계속 그 사람 영사관 밖을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시신도 없고 터키는 그 모든 7, 8분 동안의 살해 장면, 처음부터 납치할 의도도 없었고 신문이나 조사를 할 뜻도 없었고 그를 보자마자 옆방으로 끌고 가서 살해를 했다, 토막살인을 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터키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터키도 결정적인 증거는 확실하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터키도 이제 다 속셈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발표요. 그리고는 그와 싸웠다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18명을 체포하고 구류하고 그 일자리를 뺐고, 그 가운데서 중요한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지금 33살의 젊은 왕세자의 측근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어떤 일로 59세가 된 이 사람이 본인 나이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대체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비행기 타고 간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MBS 왕세자의 경호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싸우다가 그럼 그룹 싸움을 했다던가, 도저히 사실은 믿기 어려운 이런 일입니다. 결국은 이제 구류하고 그 자리에서 내쫓고 한 것이 이제 희생양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죠. 전문가들은, 정보소장 특히요.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훌륭한 스텝이다, 아주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훌륭한 동맹이다, 이렇게 빠른 조사를 하다니 정말,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조사와 발표를 믿을 만하다 라고 어제 미국 기자들이 선거 캠페인을 하는 도중에 물어보니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그렇게 말하지만 공화당 정치인들도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이 말을 별로 믿지 않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끝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버지니아주의 정치인들도 말이 안 되지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 그럼 왜 2주일 동안이나 몸싸움을 해서 숨졌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던가, 시신은 그럼 어디 있는가 등등, 도저히 아무튼 믿을 수 없는 얘기인 것만은 분명하고, 버지니아의 팀 케인 전 부통령 후보요는 참 숨진 사람에게 대단한 모욕을 또 하나 씌우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지내고 싶어서 시간까지 주고 이렇게 되지도 않는 소리를, 시나리오를 말하게 한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사실에 기초해서 모든 일들이 국내 정책이든 국제 정책이든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이 집행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또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면
뭐 기후변화도 완전히 가짜라고 완전히 조작이라고 하다가 가짜는 아니다라고 또 일하거든요. 얼굴도 뭐 바꾸지도 않아요. 부끄러운 것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위선이라는 것 있잖아요. 사람은 그 위선을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저도 싫어하고요. 어찌 보면 인간은 위선이라도 있어야지 되는 건가 보다. 그래야 인간 속에 있는 마지막 그 흉한 모습을 위선이라는 것으로 감출 수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까지 하게 되는 그런 지금 그 미국의 형편입니다. 미국이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뭐 사람을 욕하고 흉보고 예를 들어 캠페인 당시부터 칼리 피오리나라고 휴렛 패카드의 CEO였었던 캘리포니아 출신의 그 여성 그 민주당 후보가 나가면 저 얼굴을 봐라. 저 얼굴 보고 뭐 누가 뭐 연애하고 싶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좋아하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서로의 의견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인간으로 살아가는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사우디아라비아가 너무 빨리 수사하고 정말 좋아 하는데 미국의 정치인들이 믿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이런 입장을 가지고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이나 뭐 여러 가지로 미국의 영향력이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또 그 바뀔 수는 있는 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사우디의 돈도 필요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투자도 하고 싶어하는 세계 많은 그 기업인들이 지금 그 사우디와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또 미국의 재무장관 보니까 다음 주말에 열리는 그런 그 투자 포럼에는 안 간다고 하더니 테러리즘과의 뭐 전쟁을 위한 그런 그 포럼에는 또 스티브 무누신 그 재무장관이 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뉴욕타임즈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우디 왕가와는 우리가 그 포럼을 지지할 수도 없고 또 우리 그 회사에 대표를 보낼 수도 없다 해서 미디어들이 다 아주 미디어들이 제일 먼저 안 간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팍스가 제일 마지막까지 간다고 하다가 미국 정부가 재무장관이 안 간다고 하니까 팍스도 지금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뭐 그런 형편이고요. 그 사이에 이번 주에 이제 그 카쇼기의 마지막 그 컬럼을 그동안 쭉 실어왔던 워싱턴 포스트가 올렸는데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이 그 아랍인으로서 본인 자체는 뭐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나서 뭐 잘 지내왔지만 그러나 이제 이 MBS 이후에 그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칼럼을 말하자면 뭐 피해 온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에 살면서 컬럼을 썼던 그 사람이 쓴 그 마지막 컬럼에는 본인이 그런 식으로 그 영사관에 가서 숨질지는 모르고 쓴 거죠. 결국은 아랍 사람들은 다른 서방 세계 사람들처럼 자유를 많이 누리는 것도 아니고 정보의 자유도 없고 하는데 정말로 그 아랍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서 모든 아랍 국가들이 세계를 보면서 세계와 연관을 맺으면서 자유와 어떤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기본 잘 살기 위한 소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다. 그런 칼럼을 남겼었고요. 문제는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의 독재자 대통령이요. 리셉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금 계속 터키 대통령도 언론도 장악하고 정보도 장악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국을 통해서 슬슬 조금씩 흘리게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사람이랑 몸싸움하다가 숨졌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그를 그렇게 손가락부터 머리까지 자르고 책상에 눕히고 사람을 산채로 토막내고 그리고는 그 총영사관 근처 숲에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도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공개한다 하면서 안 하잖아요. 이것도
속셈이 있는 겁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으로서는 뭐 경제도 경제고요. 또 지역 패권 같은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터키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한 그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쪽 국가 아랍의 터키가 아주 그 묘한 그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성향으로나 아니면 문화적으로나 유럽과 아랍 그 사이에서 아주 그 독특하고 기본은 있는 나라죠. 지금은 이제 독재자의 아래에 있지만 그래서 아랍의 다른 나라에서 어떠한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본인의 신념 이런 것으로 망명을 가는 사람들을 터키가 망명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는 국가입니다. 300만 명도 넘어요. 뭐 예멘 난민들 뭐 이런 시리아 난민들 같은 사람들이 터키에서 살고 있는데 그 과거의 그 제국의 그 후예적인 그런 기질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본인들이 그 터키가 좀 다시 한번 입지를 좀 굳혀보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경제. 지금 뭐 화폐도 가치가 뭐 40%까지 추락을 하고 등등 하니까 사우디의 돈을 이렇게 받아다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지금까지 계속 뭔가 정보를 흘리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그 오디오 자체를 소리 자체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진 않잖아요. 불과 몇몇 명에게라도 확실하게 들려준다면 미국 정보국은 이미 들었다는 얘기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발표를 그 사람 총영사관에 들어와서 몸싸움하다 숨졌어 할 수 없을 텐데 터키가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것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막대한 경제적인 도움을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도 그래 내가 뭐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독재자처럼 비춰지긴 하지만 우리는 본인도 그렇게 다 언론을 컨트롤하고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저널리스트들을 정권에 반대하는 말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토막살인을 하진 않아. 본인의 그 이미지를 좀 좋게 꾸며보는 이런 것도 지금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만약에 중간에 이게 또 미국과의 거래가 되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거래하고 싶어 하니까 그럴 경우 만약에 미국과 뭐 사우디아라비아와 거래가 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일부만 비디오나 오디오가 공개된다 하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도 마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년 동안의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 것을 보면은 결국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예측 불가능하고 다 또 예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게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나 뭐 어떤 특정한 유권자 이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 돌아보면 나를 위한 트럼프 나를 위한 결정을 항상 그때마다 하기 때문에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과의 뭔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터키가 미국을 곤란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이나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 얻어내겠죠. 터키의 그 에르도안 대통령도 부분적으로 굉장히 영악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서는 사실은 그 미국이 무기를 수출하는 게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이란을 지금 제재를 하니까 뭐 오일도 좀 수출이 돼야지 겨울철 미국 추워지는데 지금 가솔린 값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미국이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오일 많이 시추해라 석탄 많이 또 캐내라 한다 할지라도 미국이 그거 해서 다 미국에 그냥 금방금방 다 써버리고 그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관리를 하려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또 원유를 또 수출을 많이 해줘야지 이란을 딱 막아놓은 것을 숨통을 틔워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그러한 일로 미국이 제재하고 뭐 오일 수출도 못하게 하고 하기는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마이너스인 겁니다. 본인에게 예를 들어 가솔린 값이 올라면 본인의 그 지지율이 내려갈 것이고 등등이요. 또 무기 문제가 있잖아요. 미국 무기를 한국은 5번째로 많이 사는 나라거든요. 제일 많이 그
그 사는 그 나라 가운데 한 군데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렇다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미국에서 무기를 다 사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미국에서 무기를 안 살 수가 있겠는가. 뭐 왜냐하면 무기 체제 같은 게 있으니까요. 체계 같은 게. 한국도 미국 것을 자꾸 받아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프랑스로 확 돌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비싼 무기를 사놓고 좀 이제 그 고장나고 하면은 기름칠하고 조이고 미국에서 부품 사다가 또 하고 써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사우디는 한국 같진 않아요. 미국에서 반 조금 넘게 무기를 수입하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 50%는 분산해서 그 사고 있거든요. 인도의 경우는 지금 러시아에서 무기를 3분의 2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3분의 2를 다른 나라인데 그 다른 나라 가운데서 그 다른 나라가 온 그 전체 무기 수입 3분의 1이 다른 나라인데 그 가운데 3분의 1을 이제 그 미국에서 구입하는 그 정도고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러시아에서 무기 구입을 3분의 2 이상 하는 나라고 유나이티드 아랍 그 에미레이츠가 미국에서 반 넘게 러시아에서 조금 뭐 이런 식으로 수입을 하고 한국은 3분의 2 이상이 미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러시아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다른 나라에서 조금 더 팔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무기도 팔고 싶은 것이고 개인적인 뭐 사업 같은 것도 뭐 연관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본인이 영원 무국토록 할 것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도 트럼프 타워나 트럼프 호텔에 사우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 이전에도 나는 사우디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우디가 나를 돈을 얼마나 벌어주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그 많이 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얘기한 대로 I like them 그것도 very much요. 뭐 they make me rich.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가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밸류는 다 돈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과 한국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12월 달에 예정됐던 합동군사훈련, 큰 군사훈련을 안 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돈 드는 거 싫다 이겁니다. All about money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 그 돈만 있으면 되지 뭐 모든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가치니까 나의 돈 벌어주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좋고 또 그 내가 무기 판매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 돈 같은 게 부풀려지긴 했지만 그런데 그것조차 못 팔면 내 인기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안 돼 하는 그런 식으로 all about money인데 글쎄요. 이게 지금 터키와 관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고요. 오히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민주당에서 큰 이슈를 정치적인 이슈를 삼고 있지 않는 게 이상하다 할 정도고요. 지금 그 숨진 그 카쇼기 자말 카쇼기 씨가 평소에 꼭 미국 워싱턴 포스트뿐만이 아니라 여러 띵크탱크에서 얘기를 했다던가 아랍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말한 그런 부분들을 이번 한 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읽고 했거든요. 저도 뭐 팟캐스트를 통해서 그 사람이 연설한 것을 많이 그 들었는데 이 카쇼기 씨는 그 모하메드 빈 살만 지금 왕세자를요 굉장히 그 젊지만 아주 정치적인 야망이 너무너무 강해서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먼저 총을 쏘고 나중에 겨누는 그 정도라는 거예요. 아직 젊고. 그래서 이제 헨리 그 8세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물론 뭐 헨리 8세 같은 경우도 뭐 잘한 일도 있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 본인의 그 이혼 이런 문제 때문에 뭐 로마 교황청과 끊임없이 그 갈등을 하고 그러면서도 종교는 끝까지 가지고 갔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헨리 8세와 이 지금 사우디의 왕세자가 상당히 조금 그 비슷하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많이 했고요. 카쇼기 씨 한 얘기가. 그리고 이 사우디의 왕세자는 자신을 제2의 사우디 창건자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때를 건너 넘어서 할아버지 때로, 원래 그 할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렇게 창건을 하면서 보통 아들들에게 물려주는데 그걸 이제 형제들에게 이렇게 물려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왕이 82세의 왕이 아들에게 해서 이게 이제 그 이 젊은 아들이 지금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완전한 권리는 왕은 이 왕인 거예요. 82세의 그 MBS의 아버지인데, 이 MBS의 아버지도 지금까지는 이 아들을 그대로 지금 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MBS는 자신의 아버지를 이어받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를 이어받아서 본인이 제2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창건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정말 먼저 총을 확 쏴버리고 나중에 겨냥을 하는 그런 식의 그 어두움이 있다. 물론 그를 그 숨진 카쇼기는 개혁가로 봤어요. MBS를 개혁가로도 봤는데, 젊은이에게 일자리도 만들어주려고 하고 사우디를 부자로 만들어주려고도 하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복잡한 감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느끼긴 했지만 너무나 헨리 8세와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에게 적절한 그 자문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항상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본인을 너무 믿고 있는 거잖아요.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헨리 8세가 결국은 그 로마와 그 영국 교회가 결별을 함으로써, 물론 좋은 점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영국의 코스를 바꾼 것처럼 누구죠? 그 MBS도 코스를 바꾸려고 하는데 너무 그 위험하다. 이런 연설이나 칼럼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글쎄요, 그가 계속 그 중요한 인구도 많고 오일도 많고 하는, 뭐 땅도 넓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또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그런 사람이 될지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선거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는데 뛰면 뛸수록 더 그 말이 거칠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오싹하다, 이런 그 정치평론가들 말을 자주 느끼게 되는데, 또 그 쇼맨십 같은 것을 너무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무책임하다, 싸구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자라는 여자들은 다 욕하고, 중요한 인물들의 여자들은 물론 본인과 뜻이 맞지 않을 때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누구는 말상이라고 하고, 누구는 크리스틴 포드 교수, 연방 그 대법관에 의해서 강간당할 뻔했다고 얘기한 그 교수에 대해서는 완전히 또 그 사람을 그 인신공격하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는 내가 그 정도로 했으니까 우리 연방 대법관이 대법관이 된 거야. 그랬으면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연방 준비제도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시기에 이자율을 올린다고 가장 큰 위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자말 카쇼기가 더군다나 중요한 것이 저널리스트잖아요. 저널리스트는 미국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미국의 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가장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저널리스트를 토막살인을 했다는 건데, 그것을 거의 3주일을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 사람 남하고 몸싸움하다가 숨졌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빠른 속도의 적절한 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도 그럴 수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그 시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국 기자를 그 몬타나주의 그 정치인이 그 질문하는데, 기자가 정치 후보에게 질문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힐러리 클린턴이 선거 유세를 할 때 본인이 다 되는 줄 알고 정말 시건방지게 그 로프로 그 줄을 다 그 뭐 레슬링 그 링처럼, 권투 그 링처럼 그 본인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로프로 줄을 쳐서 기자들을 그 로프로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저 기절할 뻔했다니까요, 그때. 그래서 그 힐러리 클린턴을 비난을 했었는데, 그때와 똑같이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 기자가 정치인에게 질문을 한다고, 몬타나주의 그 정치인이에요. 그런다고 이 정치인이 그냥 뇌동댕이 쳐버린 겁니다, 그 기자를. 그래서 여기 엘보가 뭐죠? 한국말로 엘보가 뭐죠? 손목이 아니고 팔꿈치인가요? 그렇죠? 예, 그 엘보를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런데도 너무 그 사람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싹하다. 그 뒤에서 웃는 사람들 더 오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내동댕이 쳤다고 할 때 내가 처음에 지금 선거인데 졌어 하다가 가만있어 왜 이러미니 왜 이러미니 몬타나잖아. 내가 몬타나를 좀 아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겠는걸? 하고 도움이 돼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몬타나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몬타나 주민들이 좋아했거든요. 그럼 몬타나 주민들은 저널리스트를 질문을 한다고 그 내 동댕이 치는 팽개 치는 그런 사람을 멋있다고 투표를 했다. 그게 몬타나의 성격이다 하는 그렇게 대통령이 얘기한 건데 좋다고 박수치면서 웃더라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 2주일 정도 남았나요? 2주일 조금 더 남았는데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렇게 나갈 겁니다. 미국의 품위는 땅에 떨어졌고 위선의 그 위자나 선자나 다 붙어있는 위선도 이미 점점 더 없어지고 대통령의 언어와 표현이 보다 전투적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어제는요 그제 그 말을 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화당조차 그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나는 여전히 내 입장을 지키겠다라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그야말로 공화당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잡을 만드는데 민주당은 마업 룰을 만든다. 뭐 어떤 그 폭도와 비슷한 그런 그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그 폭도와도 같은 군중 지배 같은 퇴보를 할 것이다. 이렇게 그 마업 룰이라는 말까지 그 대통령이 그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 지지 기반에 더 많은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데 미국이 너무 거칠어진다고 할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다가 지금은 이제 특별검사와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는 마이클 코헨이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마이클 코헨 그 사람 자체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그런 그 인품은 아닙니다만, 어제 이제 그 CNN의 코리안 아메리칸계예요. 아주 젊은 기자인데 전에 그 폴리티코에서 기자하다가 요즘은 그 CNN에 가서 평도 하고 현장 취재도 하고 하는 그런 기자거든요. 이 이름은 모르겠어요. 맨날 들어도 잊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길에서 물어보니까 다 나가서 투표해라. 당신 가족, 이웃들 다 나가서 투표해라. 민주당에 투표해라. 그러지 않으면 공화당이 이기면 정말 이 미친 짓거리 비슷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미친 짓거리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2년 내지 뭐 6년 더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주변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민주당에 투표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모습이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그 정책을 논의하기 전에 인간이 갖춰야지 될 인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격이 뭐 어떤 인격이 좋다, 어떤 인격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도자로서는 기본적인 이런 인격은 돼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부모도 집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가 없을 땐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떠한 사소한 일이라도 더 본인에게 아주 엄격하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게 전혀 없고 어쩌면 이게 그 위선이라고 할 때 위선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 맥시멈으로 보인 건지도 who knows? Nobody knows.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좋다고 할 수도 있는 정책조차도 가려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싸구려로 그 행동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제 그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민에 대해서도 지금 그 난민으로 다 오려고 난민 신청하려고 오려는 사람들도 다는 아니지만 범죄자가 저기에 너무 많다.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인 독재자들을 보호할 때는 독재자나 범죄 용의자를 보호할 때는 그 범죄가 증명되기 전까지는 not guilty다.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죠.
푸틴에 대해서도 많은 독재자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사우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그 이민자라든가 유색인종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무조건 굉장히 그 낮게 취급하고 죄인으로 취급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본인의 그 말하는 것으로도 맞지 않아요, 앞뒤가. 그래서 이제 난민 신청을 하러 오는 사람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은 본인이 그 온두라스에서 한 달에 450달러를 번답니다. 가게를 꾸려가서요. 그런데 거기 갱 같은 그런 조직들이 모모하고 정말로 잔혹하고 한 조직들이 너무 많아서 말하자면 내가 이 골목을 지켜줄 테니까 너 한 달에 나한테 85달러씩 내 하고 이제 그럼 5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가족도 있고 해서 그렇게 폭력 조직배에게 85달러나 떼이고 장사를 할 수가 없어서 가게를 문을 닫았는데 아이를 이렇게 지켜들면서 이 아이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그 난민 신청을 하러 지금 멕시코를 통해서 뭐 멕시코에서 또 받아주면 거기서 머물고 아니면 또 미국으로 오고 캐러반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늘 있는 연례 행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 거의 그런 식이에요. 거의 뭐 갱단이다, 나쁜 인간들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민주당이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서 선거에 이용을 하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중간 선거는 굉장히 궁금한데 이제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말을 너무 많이 할 때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이제는 그 미국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이 그러면 그렇게 아니면 아니게 드러나기를 상당히 바라고 그리고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이슈는 헬스케어와 경제인 것 같아요. 헬스케어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더라도 없애지지 않는 것은 날이 갈수록 그 헬스케어가 괜찮다는 것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반면에 세금 개혁안에 대해서 인기가 점점 떨어지는 것은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이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부자, 그의 친구들을 위한 세금 개혁안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중간 선거에서 하면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이제 대통령과 그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점점 특히 그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니키 헤일리 같은 사람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고 대통령은 계속 잘하면 다 내가 잘한 거고 못하면 다 뭔가가 잘못돼서 나에게 피해가 오면 그거는 다 여러분들 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넘버 원 이슈는 헬스케어인 것 같고요. 넘버 투가 경제, 넘버 쓰리가 이민, 총 이런 것 같은데 항상 그 당일날 누가 나가서 누구에게 투표하느냐가 그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제가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 스크린에 그 사진으로 썼는데 미국의 그 역대 공화당 대통령들 쭉 앉아있는 사진이었어요. 레이건도 있고, 리처드 닉슨도 있고, 닉슨은 와인잔인가 들었죠?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술을 안 마시니까 그게 아마 코카콜라일 거예요. 그 잔에 담겨 있는 게. 그리고 이제 다른 그 대통령들 쭉 그 대통령들에 맞게 그 술잔이 있었는데, 닉슨은 술이 좀 위험한 대통령이었었죠. 워터게이트, 그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코카콜라 이게 이제 어떤 화가가 그려서 지난번에 민주당 그 대통령들도 그렸었어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코카콜라 놓고 많은 그 공화당 대통령과 같이 앉아 있는 제일 중앙에 놓고요. 그런 그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을 캘리포니아주가 그 지역구인 그런 그 공화당의 그 49지구가 지역구인 그 데릴 아이사 의원이 선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것이 달라진 거잖아요. 미국이 지금 달라져 가고 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4년이 끝난 뒤에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 더 나아질까? 아니면 그야말로 아주 후져지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세계에서는 지금 미국을 점점 존중하지 않고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 이 새로운 그림을 보면서 그 느낌도 받았고요.
또 한국에 관한 뉴스 이번 주에 뭐 많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뭐 안 한다는 것. 군사훈련 12월 달에 그 발표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연합 국가들에 가서 전부 이 북한의 경제 제재를 좀 풀어주십시오 설득을 했지만 그게 설득이 별로 통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할 수 있는 한 그 최선을 다해서 한 것 같죠. 그리고는 이제 그 군사협정에 대해서 미국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얘기를 하면서도 돈 많이 드는 저런 훈련 같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이 돼서 중단이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아마 그 중간선거 끝나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중간선거 끝나고 직후도 아닐 수도 있다는, 그것은 중간선거 이후로 미루면요, 그 다음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일단 하나를 치렀기 때문에 왜 미루느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간선거 전에 만나봤자 도움이 될 게 없기 때문에 미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이후에도 만나도 별 도움이 되지 않겠다 싶으면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12월, 1월에도 오고 who knows, 모르는 거죠. 그만큼 지난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가서 북한에서 받아온 내용이 신통치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올 것이고, 특히 이제 로버트 몰러 특별검사의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떤 경우에는 국가가 또 국가 지도자가 어떤 틀을 가지고 신념과 도리, 의무를 가지고 나갈 때는요, 중간중간 다른 일들이 끼어들어도 그 일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챙기고 있다가 진행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그때 그냥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처리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많은 지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화적으로 남북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훌륭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그 유럽과 특별히 상관도 없고 유엔 제재인데, 또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미국 뜻을 거슬러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편을 들어서 그럽시다 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그것은 예상됐던 것이고,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거봐라 하고 비난을 하는 게, 그게 원래부터 비난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비난을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해서 그 뉴스가 있었다고 하면은 뭐 교황을 만나고 교황청에서 진지하게 북한 방문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하고 얘기한 그 정도라고 하고요. 북한도 이중 플레이 해요. 일본도 다. 일본의 과거에 한반도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를 하라고 하면서도 일본과 만났잖아요. 10월 달에 며칠씩이나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동안이나 몽골에서 미국 모르게, 지난 7월 달에도 미국 모르게 만나서 의논하고, 당연히 일본도 일본 주권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어느 국가나 그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 국가 지도자로서 너무 기본적인 그런 일이기도 하고요. 일본은 일본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다 자국의 어떤 그 자존심을 챙기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 비해서 한반도의 문재인 대통령만 한미 동맹이라는 이유로 한국이 너무나 그 미국에 대해서 특히 보수 정권이 들어가 있었을 때는 종속적인 위치라고 할까요? 그 4대 사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물론 소리 잘못 내서 손해보고 얻어맞으면 그것도 현명하지 않은 처사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요, 동맹국이라 힘센 동맹국과 힘 약한 동맹국 사이에서도 힘 약한 동맹국이 너무 알아서 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깔보거든요. 그게 바로 히틀러 시대의 그런 때와 마찬가지고요. 히틀러도 나한테 이렇게 알아서 길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길면 더 밟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물론 그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는 여론을 수렴을 해서 국민보다는 대통령이 정치에 더 밝고 국가 미래를 완전히 그것만 생각하는 프로페셔널 리스트니까,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국민보다 조금 앞서가면서, 너무 앞서가면은 또 그것도
국민이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힘센 동맹국에 대해서도 그 주권 목소리는 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가 너무 빠르고 미국과 너무 단절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의 소리도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많이 그 전해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은 드려야겠네요. 이 12월 달에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 그 큰 군사훈련이 지금 취소된 그 부분은 북한의 승리죠. 북한이 늘 싫어했으니까요. 그것을 싫어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 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미국이 돈 드는 것은 안 해서 좋다고 하고 한국이 뭔가 한국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것은 또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사실은 잘 피해 나가야지 되는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힘들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에서 볼 때는 저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또 한국의 대통령이니까 한국의 다른 보수의 목소리도 더 보수까지도 조금 이렇게 근데 지내고 보면 미국에서도 도저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화합할 수 없듯이 지금의 한국의 진보와 보수도 화합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안 됐다 싶고 다 현명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본인만을 생각하고 또 알 수 없는 길을 많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그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유럽이나 다 1등 국가의 특별한 대통령과 일하기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유튜브이기 때문에 제가 좀 사설이 많았어요. 강혜신이었고요. 제가 뭐 다음 주는 휴가이기는 합니다만은 뉴스 하는 사람들은 휴가라고 놀지는 않거든요. 기름칠 일 하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며칠 동안이나 닦고 조이고 해주지 않으면 그것도 느슨해지고 정말 1초 사이에 녹이 슬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저도 뉴스는 계속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 정규 방송은 쉬지만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통해서는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